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돌고 돌아 또다시 관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작스럽게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되면서 각국에서 지금 비상이 됐죠. 특히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또 자동차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 관세가 어제 이 시간부로 부여가 됐습니다. 네. 상호관세 전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할 줄은 몰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25%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고요. 이미 상호관세 4월 2일 앞두고 사실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목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는 사실상 예고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예상대로 사실상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이제 먼저 튀어나왔고 25% 이제 관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죠. 자동차에 대해서 현실화됐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우려스러운 이거는 주가 측면이 아니라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 악재죠, 진짜 악재라고 그렇죠.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이론상 보면은요. 일단 상호관세가 10%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부가세율이 10%다 보니까 만약에 상호관세를 한다 그러면 1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론상 보면 상호관세 10%에 자동차 관세 25% 플러스 되면 35%가 책정되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FTA 때문에 무관세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돼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35%의 관세를 맞아버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때문에라도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주가의 고스란히 이제 어제 이제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2차, 3차 밴드 회사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50조 원 되고요.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차지하는 게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해요. 그 정도로 자동차의 파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네요. 무엇보다 미국 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1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1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미국 쪽만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만 본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고요. 반도체가 2위인데 그 수출액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자동차 수출액이 반도체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에 우리가 미국 쪽으로 흐르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관세를 정말로 이제는 현실화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현실화 됐죠. 이미 20%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25%가 완결로 끝난다 그러면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이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로 25%가 현실화가 계속 영구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불가피하죠.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어떤 대응을 잡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 전까지의 분위기만 잠깐 놓고 보면 왜 현대차가 이제 가서 이제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백악관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분위기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동차 관세 발표하기 직전에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관세가 4월 2일부터고요. 사실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상호관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실 목소리가. 근데 이제는 좀 얼마 전에 본다 그러면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일부 나라는 면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관세가 책정이 되더라도 그 상대국과의 그 관세가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부가세율의 평균 한 22%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받는 게,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이 그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22%그 이상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목소리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죠. 똑같이 적용을 하면 상대국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의 뭐랄까요, 과대한 관세를 받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당신네 나라에 하면 당신네 나라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나이스한 국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스하기 때문에 좀 줄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근데 모르죠 이거는 또 어떻게 바뀔지. 맞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이죠. 제가 요즘에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이 바로 거래 기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87년도에 예. 나이가 40대 초반에 썼던 자서전이 있어요. 87년도에 썼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그 전략들이 이미 오래전 젊었을 때 트럼프가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약간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되죠. 오.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 네.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근데 다시 읽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의 생각과 그 태도, 전략 기술 이게 딱 그거예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세게 지르고, 예. 세게 지르고 그런 조금 다음에 봐주는 식.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정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세게 지르고 그다음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자서전에서 거래 기술 원칙에 강하게 밀어붙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를 최대로 활용해라, 선전을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방송 되게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그러네요. 대통령 방송에는 현대자동차 보세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을 카메라 앞에 세워서 그러니까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투자 발표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관세 세게 하니 이렇게 상대 나라 CEO가 와서 알아서 이렇게 왜 지어주지 투자 않느냐. 발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책을 다시 한번 저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대차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을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이제는 관세 이슈가 터졌고 25%의 관세를 맞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 측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피할 수는 없었고.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일단은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시장에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이제 둔화될 수 있고 이게 업황에 그대로 영업이익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더 빠지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5%의 관세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량에 대해서 쿼터제로 만약에 풀린다. 뭐 몰라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관세율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일부 물량에 쿼터제로 묶어서 무관세로 그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갑자기 현대자동차만 빠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이 깊을수록 더 높게 오를 거라고 그렇긴 봅니다.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제 빠진 거는 좀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 그래서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의선 회장이 밝혔습니다. 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속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일괄적으로 먼저 발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현대 자동차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대미 투자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줄 거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뭘 얹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깎아주겠죠, 뭐를? 그렇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거래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다 보니까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뭔가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해서 일부 유예를 해줄 수도 있다. 아니면 쿼터제로 풀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 한미 FTA가 이미 있는데 그렇죠. 이거 원래 무관세로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거지만 그쵸. 그래도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벌어진 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밀고 가기 때문에 저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핫 이슈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또 아무리 현대차가 이쁜 짓을 했다고 해서 현대차만 제외해주겠다 이것도 이상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그런 문제기는 한데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주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극찬을 해줬는데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잘 어떻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려요. 일반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일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관세는 말이 안 돼요. 한미 FTA가 뻔히 있는데. 그쵸.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 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네요. 네. 네. 도대체 어디까지 상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인간이랑 인간이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도의적인 무언가는 나오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되게 감성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계속 약간 나비 효과가 돼서 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기업 하나만 꼽으면 GM이거든요. 네. GM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될 게 이제 대안을 많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랑 협상도 계속 하겠죠. 관세 유예해달라 이런 협상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국 GM이 뭐 철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군산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예. 했는데 한국 GM 군산 빠지고 거기가 나서 딱 거기잖아요. 네, 한국 GM이 이제 군산에서 빠지고 나서 상권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군요. 예, 정말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오. 군산대 이제 출강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는데 만약에 진짜 부평 공장도 빠진다 그러면 네. 저는 진짜 너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국 GM이 진짜 철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와 이거는 그 수많은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뭐 상권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만은 진짜 막아야 된다는 전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철수설이 이미 있었고 그렇구나. 한국 GM이 남아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해서 못 버티고 그러면 아예 그 미국으로 다 생산 기지 옮기겠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41만 대를 이제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41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83%가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양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에 25% 관세를 맞는다? 마찬가지죠. 예, 가격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GM은 메리트가 없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이번 기회에 이번 핑계로 철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진짜 빨리 막아줘야 되고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 우리가 한국 GM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이 그러네요. 자동차 공장 중에서 단일 공장 중에서 엄청나게 규모가 크거든요. 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울산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육열도 높고 예.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죠.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신문이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현대자동차의 관세 이슈는 단순히 뭐 관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 경제 GDP에 영향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고 오죽하면 일본이 걱정하겠어요. 일본 언론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생산 기지가 없어지고 네.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그 대한민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얘기한다니까요. 걱정하고 있어요. 굳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게 단순히 어떤 주가의 문제를 넘어서 그러네요. 네. 경제 전체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방금 그 생각이 딱 들었으면 이거 우리가 주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네. 네, 오히려 더 큰 어떤 패러다임의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완성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자동차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하셨잖아요. 부품 업체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당분간은 부품 업계랑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가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봐요. 물론 뭐 그동안 같이 움직여왔지만 더 강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완성차 업체가 만약에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부품 그건 업체가 당연하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완성차 업체는 사실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이제는 미국 쪽으로 그렇죠. 강화를 하면 되니까. 예,
메타플랜트 완공됐잖아요. 준공이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20만 대가 더 뽑아져 나올 텐데 이 생산기지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부품이나 협력 업체들은요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국내 물량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해봤자 팔릴 뭐 사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부품사에 대한 뭐 협력회사에 대한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면 예.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오히려 리바운드는 더 세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 부품사들 중에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쵸.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증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얘기, 주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보다 더 큰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도 있지만 뭐 투자 포인트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화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보다 저희 그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주셔서 네. 대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뾰족한 묘수가 있을까요? 지금 뾰족한 모스는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사실 이제 메타플랜트에서 준공식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조 원 투자해서 일반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했다. 다음 영역은 이제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다음 영역은 너네 차례다. 너네는 제발 좀 해. 그렇죠. 정부의 이제 몫이다. 그렇죠. 관세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쿼터제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철강을 맞습니다. 그때 이제 쿼터제로 풀어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쿼터제로 해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수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풀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는 뭐 주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자동차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섹터를 넘어서 그쵸. 사실상 이제는 그룹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관련 미래 산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자동차가 메인이겠지만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대자동차라는 이제 그룹이 자동차 모터라는 이걸 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기아도 그래서 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과실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